반갑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관련이 있는 테마지만은, 그런데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솔브레인 자체의 그 지주사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솔브레인은 이 지주사 쪽으로 이 솔브레인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탓을 좀 많이 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해리슨이 지금 바이든을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하고 지금 후보로 나와 있죠. 해리슨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또 발표가 있기 전후로 또 움직임을 보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바이든 해리스 정부, 이 텍사스 중부의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예비 조건을 발표했다고 하죠. 일단은 바이든이든 해리슨이든 우리나라 반도체 이 업종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계속해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앞번 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으로 4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로 이 텍사스 테일러시의 이 첨단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사용을 하죠. 고금리 정책과 이 긴축 정책과 맞지 않는 이런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이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펼친다지만은, 여하튼 간에 고금리 정책이랑은 맞지 않은 이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쳐도 경기가 하락인 상황이고, 역시나 그에 따라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9월도 낮아질 인하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만은, 여하튼 안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7월달, 9월달, 여하튼 금리가 인하되어야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텐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유입될 텐데,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하튼 삼성전자에는 64억 달러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런 보조금 정책 일환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텍사스시에 동행하는 업체가 바로 솔브레인이죠. 그 솔브레인이 삼성전자만 납품하지는 않습니다. 불화수소, 이 12, 12, 솔브레인의 불화수소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수출 금지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불화수소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수입하던 불화수소가 6,9이었습니다. 99.9999% 6,9이었는데, 그런데 이 솔브레인에서 12,9까지 기술 개발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수율을 높일 수 있고, 시가 공정, 증적 공정에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제품의 미세화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솔브레인의 제품은 필수 제품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향으로도 납품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미 반도체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소부장들이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삼성전자 소부장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반도체야 특수한 상황이죠. 여하튼 간에 이 솔브레인이 SK 하이닉스 향으로도 납품할 수도 있다. 납품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 지급받으면서까지 이제 공장
증축을 하면은 마진도 많이 남을 것이고, 여하튼 이런 긍정적인 정책이 계속돼서 예상되는 만큼 해리슨이 정부가 도래한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보조금 받아가면서 텍사스주에 이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되죠. 그러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 이 준공되는 대로 바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부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장비주들은 이미 뭐 발주 이제 서서히 받기 시작할 거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소재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준공되고 나서 매출이 인식되겠죠. 그래서 준공 일자가 아무래도 내년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1분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 매출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간에 뭐 이 솔브레인이 지금 미국 신공장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제 청주 공장, SK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청주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의 4공장, 5공장까지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이 밸류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상승 모멘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 지금 좀 빠지면서 SMH 지수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거의 십자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십자선이라는 것은 사실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정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모멘텀이 나올 것인데, 하방으로 갈지 위로 갈지 지켜보면서 내일의 장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추이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전고점 뚫고 강하게 올라갔죠.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앞으로 또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퀀텀 점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밑으로 향하면은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으로 반등할 것이고, 또 위로 향한다면은 이제 또 저항선이 또 있죠. 삼봉 상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들, 두 가지 가능성들을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 향방을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 양봉이 나왔는데, 이 지지 라인, 이 밑각을 그어 봤을 때 지지 라인 정확하게 전환 포인트가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H의 지수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